자, 이어서 MTNW 주쌤 김도영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쌤 필식 김도영입니다. 네, 눈 깜짝할 새 코스피가 나흘 연속 올랐잖아요. 그런데 또 눈 깜짝할 새 뚝 떨어질까 봐 한편으로는 참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들로 수익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관망세가 철저하게 투자 심리가 나와 있는 가운데서 한 땀 한 땀 위쪽으로 우상향을 좀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반등 부분이 해외하고의 키높이가 좀 잘 맞아진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중요한 부분, 동시만기 부분에서는 장중 이벤트성은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갭상승 이후에 전반적으로 좀 눈치를 보면서 마지막 오후장에 좀 변동성은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해외 증시하고 좀 커플링 현상 여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FOMC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해소가 됐는데요. S&P 500을 기준으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점 부분에서 이번에 FOMC 금리 동결 부분은 모두가 다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었었지만 화답하는 부분이 달랐죠. 뭐였죠? 경기 부분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다가 내년에 금리 동결 부분을 지속하겠다라는 것을 오히려 긍정으로 좀 받아들였죠. 금리 인하보다. 그런 속에서도 위쪽 고점 부분이 계속 막혀 있다라는 부분을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철저하게 관망세 속에서 15일, 그러니까 일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일요일 날 기점으로 해서 불확실성을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부분이 눈치가 좀 보이겠고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 쪽에서 이 부분이 소비자 물가지수 위에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경기 둔화 부분에 대한 성장, 일시적인 부분이었고 성장은 유지되고 있다라는 관점에 보면 금일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력을 줘야 되는 부분은 애플 추이를 보시면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 부분이 갭상승 이후에도 동반해서 좀 같이 발생될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겠죠. 또한 맥고이가 잘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나라 역시도 좀 열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요즘 2차 전지 부분에 대한 언급들이 되면서 바닥권에서 업종 순환매 부분에 내년 성장성 부분을 좀 잡아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테슬라를 통해서 좀 체크하고 있다. 보시면 갭맥고기가 좀 잘 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관점이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위쪽 부분이 강력하게 막혀 있기 때문에 시기적인 부분이 조금 급하게 올라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갭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부분은 좀 제한적인 부분 계속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풀어가는 패턴들이 나오면서 오후장에 하락 쪽의 이벤트성도 조금 열어두자. 그렇지만 장중 부분에 대한 변동성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상승 추세 해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승 추세에 대한 우리 앵커님께서 얘기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깜짝할 사이에 올라와 있다. 좋습니다. 이번에 기술적인 반등 부분은 미리 먼저 제가 2120포인트라고 언급을 좀 드렸는데요. 그 언저리 부분으로 표현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관점에서 환율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1195원이 일단 막혔습니다. 이 부분이 막히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역외 부분에서는 1189원대 거래를 마감을 한 상태인데요. 이 부분이 1195원을 계속 막아준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부분, 즉 하락 쪽으로의 갑작스러운 반락 이벤트 부분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는 실제 우리가 이번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을 놓고 봤을 때는 굳이 꼭 시장에서 이론상으로 오픈되어 있는 하락을 너무 예측할 필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195원을 뚫어내지 않는 한 이 부분에서는 추가 상승 부분을 계속 즐기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필식의 선물 변곡가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필식 선물 변곡가 쪽의 고점 돌파 부분은 그래서 위쪽 부분을 이번 만기의 이벤트성, 결제 이벤트까지 놓고 판단을 했을 때 위쪽을 조금 열면서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282.15를 고점에 대한 돌파 변곡가로 좀 잡도록 하겠는데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맥스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283대를 뚫어내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역시 앞에서 해외 쪽을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키높이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꽉 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의 속임수 이후에 급락 그리고 이론상의 고점과 저점이 확인된 이후 만기 부분에서 이미 시세 쪽은 다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여기서 살짝 눌려주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위쪽 부분이 만만치 않게 막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역시도 이벤트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슈 부분이겠죠. 지정학적 부분이기 때문에 고점 부분은 일단 282.15가 뚫어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상승 쪽의 추세는 짧게 대응하는 부분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하단부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 부분, 그러니까 오늘 만기 이벤트 쪽을 연다고 한다면 위쪽의 핵심적인 측면이 280.55포인트입니다. 280.55포인트 부분이 이탈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살짝 이벤트를 열 건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결제지수 쪽으로 놓고 판단해 봤을 때 2085포인트에 대한 변곡 구간을 코스피 기준으로 체크를 하고 계실 겁니다. 역시 280.55가 이탈할 경우에는 이 부분으로 좀 열려가서 만기성에 대한 이벤트만 열린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장대의 그러니까 강한 상승이라든가 강한 하락 부분은 오늘은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지만 이 부분이 시간차 공격을 통해서 금요일과 다음 주 월화 기준에서 발생될 확률이 조금 높은 시간의 분석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틈새적인 측면에서 만약 시장이 하락 쪽에 이벤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공격적인 종목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오늘의 필식 테마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요즘 뉴스 플레이 쪽을 우리가 놓고 판단을 해보면요. 전일 같은 경우는 틈새 쪽, 그러니까 시장이 저는 상승 쪽으로 무게를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주사 부분을 관련해서 업종 순환매로 그러니까 시장을 방어하는 섹터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요즘 보면 돼지열병 쪽이 계속해서 확진이 좀 나오고 있죠. 그 속이 좀 희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반응력이 좀 약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구제역이라든가 조류독감 다시 한번 한파가 다시 몰아쳤죠. 그 관점을 봤을 때 이 동물 백신 관련된 전염병 쪽으로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이글벳인데요. 보시면 시세 쪽에서 동물 부분 백신과 관련돼서 돼지열병 쪽에 시세를 두 번씩이나 분출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마무리 파동 쪽에서 강력한 지지력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있으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관점에 놓고 본다라면 이글벳 같은 경우는 강력한 지지력과 손절 라인을 5,850원으로 설정을 해서 이 부분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반등, 그러니까 뉴스플레이에 팔아라라는 부분을 대응해보는 위치에 전략적이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요, 확진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보다는 조류독감이라든가 또는 구제역 쪽에 대한 힌트를 좀 얻어야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대성미생물입니다. 대성미생물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되돌림 부분에서 방어적인 매수가 바닥권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14,900원 지지력 테스트와 함께 순절 라인을 잡고 미리 선취적인 관점의 매수 타이밍 들어오고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중앙백신인데요. 이글백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져가고 있으면서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현재 보시면 차트상으로 계속 바닥의 형태 속에서 다중바닥 형태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16,500원에 대한 손절감이 강력한 지지력 부분을 좀 잡고 대응해 본다라면 역시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는 숨은 힌트 부분에서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유팜인데요. 대한유팜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 부분을 좀 달리면서 뉴스플레이가 났는데 최근에 보면 대한유팜이 대장 이글벳이라든가 중앙백신의 대장 자리를 조금 다시 탈환하려고 하는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유팜 쪽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역시 손절감이 강력한 지지력은 9,800원 틈새 쪽에서 지켜준다라면 추가 우상향, 그리고 매물 자체는 이미 이 윗꼬리에서 한 번쯤 다 소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연말이면서 연초에 대한 힌트를 좀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12월 21일입니다. 토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우리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 또다시 강연에 출격을 하는데요. 삼성역에서 진행을 합니다. 하나금융증권사에서 삼성동 지점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사전 예약제니까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오셔가지고 연말과 연초의 랠리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쳐봅니다. 오늘도 필식